우리가 영수증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중복적인 소비 그리고 잦은 습관적인 소비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과를 앉은 자리에서 3개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당연히 첫 번째 사과가 제일 제일 맛있죠. 맛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과는 좀 왠지 맛이 좀 덜하고 세 번째 감동이 사과는 덜하죠. 뭔가 먹는 게 괴롭다. 네. 약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항상 첫 번째 사과와 같은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만족도가 높은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오늘 여러 사연들을 가지고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습관적으로 중복적으로 지출하는 거를 조금 줄일 막아야 필요가 된다. 있다. 네. 모든 소비가 약간 처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돈 관리 네. 사연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해서 벌써 3년 차가 된 25세 임수연입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돈을 모으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멘토님께서 사회초년생은 5년 안에 1억을 모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월급이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겨우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년이 되려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고 월급을 어떻게 설정해야 생활에 타격이 가지 않게 1억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네. 와, 근데 진짜 정말 제 주변에 이런 상황인 분들이 참 많은 많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158만 원 5년 동안 모아라라고 했던 거는 네. 사실은 이제 소득의 평균 기준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라 이분한테는 사실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고요. 네. 좀 잘한 것 같은데요.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을 텐데 맞아요. 잘 아끼고서 잘 모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들쭉날쭉한 네. 그 상황에서 하는 거. 네. 본인의 월급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모은 그렇죠. 게 아니에요. 1년에 700 정도 저축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2천만 원이면 월 평균 55만 원을 모은 거예요. 네. 네. 사람의 눈높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야단을 맞아야 될 만큼 못했다라는 네, 건 네, 아닌데 네. 이렇게 잘했다라고 막 칭찬할 정도는 아니다. 사실 이 프리랜서잖아요. 네. 네. 우리가 모든 재테크의 기본을 3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입니다.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근데 이분은 앞에 하나 더 붙여야 돼. 잘 벌고. 잘 벌. 고소득. 잘 벌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더 중요합니다. 수입을 무슨 늘려야 되는 얘기냐면 거구나. 이분이 가장 중요한 재테크는 자기의 소득이 확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큰 재테크예요. 야, 이건 또 생각 못했네. 예. 가진 돈을 어떻게 잘 아낄 것만큼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거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230이라고 하는 소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최고 맥시멈으로 해봐야 7, 80 이상 저축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직장인도 월급이 똑같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너스가 있으니까 맨날 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통장이 바로 저수지 통장이라는 거예요. 저수지? 처음 들어보는 통장이에요. 저수지 통장. 저수지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가둬뒀다가 네. 가물 때 꺼내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저수지 통장이라는 건 프리랜서는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저수지 통장을 가지고 항상 230만 원을 꺼내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달은 280이 들어왔어. 네. 그럼 230 꺼내서 50 남죠? 네. 저수지에 저수를 해놔요. 잘라놔야 되는 거. 잘라내. 그리고 200만 원이 들어왔어 어떤 달은. 230을 써야 되는데 모자라죠. 그럼 저수지에서 30만 원 꺼냈어. 어머,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요렇게 이제 해야 된다.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요? 그러니까 저수지가 말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마중물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수지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30만 원을 꺼내 쓰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다음에 적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금을 좀 재밌게 해보자. 그러니까 1,000만 원 타는 적금 하지 말고 1,030만 원 타는 적금을 해보자. 1,030만 원. 조금 무리해서. 얼마냐면 85만 원 저축하면 1,030만 원이 나오는데 왜 1,030만 원이냐면 만기까지 딱 1,030만 원을 찾을 때 네. 1년 동안 고생한 본인에게 30만 원의 리워드를 하는 거죠. 와. 선물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30만 원 뭐 하실 것 같아요? 1년 동안 내가 고생한 딱 1,000만 원 만들었어. 네. 다시 집어낼래요. 다시 오, 100점, 100점.
아니면 그 돈으로 휴가를 가도 좋을 것 같아요. 30으로 휴가를 어떻게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지금 여태까지 당일 배운 치기라도 내용들이 갈수 있는데. 있죠. 아, 예. 네. 선생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반성하세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전철 살아남을 타고 수 있다고. 전철 똑바로 차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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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39살 노태균입니다. 결혼하면서 작은 집을 마련하느라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지난 3년 대출 빚을 모두 갚느라 계속 통장을 유지 중입니다. 최근 이직하면서 10년 동안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급 3천만 원을 받아 목돈이 생겼습니다. 올해 10월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라 이 돈을 잘 불려보고 싶은데요. 오랜만에 생긴 이 목돈 똑똑하게 불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하다는 게 네. 벌써 결혼 3년 차인데 네. 대출을 다 갚으시고 내 집 마련을 성공하셨잖아요. 네. 혜정 씨가 보시기엔 이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엄청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대출해서 빚을 다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집도 생기셨고. 네. 맞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네? 왜요? 왜요? 자, 뭐냐면 대출을 너무 빨리 상환했다라는 거죠. 대출을 이렇게 빨리 상환하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상환하면 안 되죠? 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주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장기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죠. 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인 주택에 너무 빨리 대출을 갚아버리게 되면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지금 대출이 없다는 거는 대출을 좀 더 받았으면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런 엄청난 미래 기회비용을 발로 차버린 꼴이 된다. 우와. 근데 대출 받으면 또 이자도 내야 되고 그게 다 금리가 빚이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빚을 싫어하고 무조건 대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명 착한 대출과 나쁜 대출. 자, 착한 대출은 뭐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빌린 돈이 네. 나의 미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면은 착한 빚. 그러면 뭐 집 살 때 그 그렇죠. 가면 네. 제 돈이 되는 거예요? 네네. 주식도 빌려서 했는데 그게 막 오르면. 정말 오르면 그것은 좋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했는데 막 말아 먹으면 이제 빚이 되는 거죠. 지금 나쁜 대출. 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좀 더 사실 나이가 이제 39세 신혼이라면 네. 대출을 조금 더 안고 좀 더 상위 입지에 사서 좀 더 대출을 오래 갚아라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3천만 원 목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라는 답도 주택이 이분이 목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더 올리는 쪽의 시드머니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와, 좋은 꿀팁이다. 네. 네. 자, 현재 뭐 집도 있으시고 3천만 원의 여유 자금도 있는 상태신 거니까 천천히 좀 잘 생각해서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네.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를 잘하면 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48살 김정민입니다. 요즘 노후 자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부부의 월 소득은 세후 700만 원 정도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보험료, 아이들 교육비 등 320만 원 정도고요. 매달 생활비로 280에서 35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축할 여유 자금이 없고 현재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는 상태라 생활비를 줄여보려 해도 당장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요즘 또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다 보니까 네. 맞아요. 거의 아이들 다 키우고 나면 나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서도 자식한테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혼을 맞아요. 한다거나 하면은 야, 노후 자금은 이건 모든 인류의 고민거리 맞아요. 아닙니까? 노후 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네. 될지. 제가 상담을 하다가 아는 분이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이래서 그러면 한번 지금 노후 생활 하시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했더니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야 말도 마라. 숨만 쉬는데 300 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말 숨만 쉬는 거에 외식도 한번 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할 건 해야지.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사는 그렇죠. 건데. 근데 은퇴하면 그 300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는 이분의 고민인과 동시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고민인데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그죠?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분이 노후 자금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질문인데 요 말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노후 소득 어떻게 만들까요? 요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후 소득. 그럼 은퇴를 안 자, 한다는 거. 노후 자금과 노후 소득 느낌이 좀 다르죠? 예, 네. 예, 예. 노후 소득은 왠지 노후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니. 자꾸 노후 자금을 말이죠. 네. 네. 이렇게 목돈 자산으로 자꾸 생각하는 아.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안 된다. 노후라는 것은 매달 통장에 내가 회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내 생활비가 꽂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은 노후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똑같은 돈이 찍혀야 된다는 거죠. 노후 자금이라면 좀 큰 목돈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노후 소득이라고 하면 그 조금씩.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그 현금 흐름 맞아, 현금 흐름. 매달 조금씩 나오게 만든 그 구조 맞습니다. 네. 요걸 얘기하시는 자, 거예요. 이거를 놓고 고민을 하시면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떠오르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개를 들어야 되나? 개요? 걔를 그럼 막 대모임이요? 20년 개모임. 그러니까 앞번호 뽑으면 좋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후의 소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완전한 은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빨리 하루라도 일해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이건 은퇴를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세미 은퇴를 해라. 그러니까 세미 은퇴가 뭐냐면 노후 생활과 적절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취미와 관련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을 쌓아서 뭐 그 일을 좀 하겠다. 물론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높은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노후 생활비도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은퇴 임박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늦어요. 네. 지금 20, 30대, 30, 40대 때 미리 제2의 잡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2의 잡은 막 생계형 경제활동은 아닙니다. 뭔가 자아실현, 사회 참여,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파트타임이라도.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서글프다. 정말 내가 70, 80까지 일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예. 지금 60세에 은퇴하시고 연금 따박따박 받는 공무원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뭐가 가장 힘드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첫 번째로 한 얘기가 일하고 싶다였어요. 저희 엄마가 딱 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좀 완벽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트레이더님은 혹시라도 노후를 위해서 어떤 거를 꿈꾸고 계세요? 뭐.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 와. 저는 이제 그런 걸 꿈꿔요. 아무래도 또 뭐 작가니까 네.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쓰고 하는 일은 사실은 뭐 죽을 정년은 때까지 할 수 있지 없으니까. 않을까. 아, 긍정이네요. 네.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썩어서 흙이 될 때. 아주. 근데 문제는 지금도 네.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 화이팅. 하여튼